네,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피지컬 머티리얼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Vray, 코로나 피지컬, 엔스케이프, 이 아이는 D5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렌더러들은요, PBR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대동소이합니다. 자, 코로나 피지컬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맨 위에 있는 아이, 메탈리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PBR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메탈리스 워크플로우입니다. 자, 이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재질들은 금속이거나 비금속이다,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별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넌메탈, 메탈 이렇게 클릭해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사용자들이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Vray 같은 경우도 메탈리스가 요 하부 속성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광빨이 좀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메탈리스를 이렇게 중간 정도 수치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광빨을 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엔스케이프도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어져 있고 탑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속성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막 움직여서 광을 냈다 죽였다 이래요. D5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사용 방법은 PBR 가이드라인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짓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금속이면서 동시에 비금속인 그런 재질은 거의 없다. 물론 예외적으로 있어요. 특이한 것들, 뭐 반도체에 들어간 소재들은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건 예외로 하고, 그래서 무조건 Vray에서는 0 아니면 1로 쓰는 것이 근본입니다. 금속이거나 비금속이거나 플라스틱이거나 뭐 금이거나. 근데 플라스틱이면서 금이 좀 어정쩡하게 섞인 그런 재질은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코로나의 특징이 뭐다? 사용자의 뻘짓버그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렇게 옵션이 최적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오도록 할게요. 베이스 레이어의 컬러. 자, 요거는 뭐냐면 물체 재질의 기본 색깔을 정합니다. PBR에서는 베이스 컬러 또는 알비도라고 합니다. 다 이름 베이스 컬러, 알비도, 베이스 레이어 컬러. 자, 이 아이는 디퓨즈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PBR 용어는 아닙니다만 뭐 같은 개념으로 지금은 쓰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아이들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끄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도 치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컬러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원하시는 컬러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게 아니라 알비도의 적정한 레인지가 있어요. 알비도는 빛이 이렇게 맞고 흡수되고 일정 부분 나간 비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 화이트로 논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IPR. 빛을 전혀 흡수하지 않고 100% 방출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 화이트 이런 거 안 되고요. 생 블랙 무슨 얘기냐? 알비도 개념에서 보면은 빛을 100% 흡수하고 방출이 0이란 얘기죠. 블랙홀 같은 거는 있지만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즉, 요 값을 너무 극단적으로 어둡거나 밝게 쓰지 않아야 되는데, 자, PBR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연계에서 가장 어두운 물질을 석탄으로 보고 빛 에너지 방출량 반사율을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리니어 스페이스 4%는 0.04예요. 그래서 0.04 이하로 쓰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가장 밝은 것은 약 85%의 마감재 반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5%는 0.85. 0.04에서 0.85의 범위 내에서 쓰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이기 때문에 0.85보다 뭐 이렇게 살짝 높게 쓰셔도 뭐 크게 무방하고 0.04보다 뭐 조금 더 낮아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어둡고 밝은 거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이제 sRGB죠. sRGB에서는 뭐 0.237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요 범위 내에서 컬러를 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Vray 유저분들 처음에 요 피지컬 머티리얼 보시면 놀라는 게 리플렉션 컬러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마감재들을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보니까 리플렉션 컬러는 화이트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Vray처럼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자들의 뻘짓버그 막 이상한 색깔 넣지 못하도록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나올 수 있죠. 아니, 무광택은 어떻게 만들라는 말이냐. 그래서 러프니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러프니스는 뭐냐? 미세한 표면, 거의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표면의 거칠기, 얼마나 거치냐, 얼마나 글로시하냐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러프니스가 0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표면이 정말 수학적으로 퍼펙트하게 글로시하다는 얘기예요. 러프니스의 반대 개념이 V레에 있는 글로시니스,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러프니스 0, 글로시니스 1은요, 물리적으로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평면인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0.02 정도는 넣어 주셔야 되는데 0.0이나 0이나 0.0이나 크게 시각적으로 한 이 정도 거리에서는 티가 안 나니까 그냥 0으로 넣고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굉장히 근접샷이다,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0.02 정도는 넣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요게 점점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리플렉션이 약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반사가 더 많이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션의 컬러는 흰색으로 고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0.02 요거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0.7까지 올려볼게요. 러프니스. 자, 광택이 없어진 게 아니고 리플렉션이 엄청나게 블러리하게 처리가 된 것일 뿐이에요. 자, 그것을 리플렉트 엘레먼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반사가 존재를 하는 거죠. 리플렉션 컬러가 1루.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러프니스 0, 글로시니스 1이죠. 이걸로 좀 돌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IOR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 굴절률인데, 자, 이것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1.5 놓고 쓰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만지지 마세요. 자, 요게 뭘 하냐? 자, 우리가 이제 프레넬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이 반사도가 비금속 재질에 대부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측면으로 갈수록 반사율이 100%에 육박을 하고요. 시야각 정면 F0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면은 약 4%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게 IUR 값으로 1.5예요. 그래서 요 수치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1.6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요 중심부의 반사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1.7 이런 식으로 1.8 2 근데 다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의 비금속 재질은 1.5더라. 그러니까 만지지 말란 얘기예요. 특히 이 코로나 피지컬 머티리얼은 3 이상으로 입력이 안 됩니다. 다 조사해 봤더니 3 이상인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휴먼 뻘짓 버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3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1.5 놓고 쓰시면 된다. 자, 그런데 요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예외적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언제냐면 투명한 아이들, 뭐 물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렌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요 수치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투명한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리프렉션을 값을 1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지금 굴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1.6 미묘하게 올려볼게요. 1.6으로 딱 하게 되면은 빠샤, 바로 요 굴절되는 이미지가 확 바뀌죠. 요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됐다가 1.6이 되면 자, 여기 없어지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리플렉션 값은 1.5나 1.6이나 미묘하다는 거. 지금 제가 러프니스를 0으로 놔서 그렇지, 만약에 러프니스가 0.1만 돼도 이렇게 살짝 뭉개지게 되면은 1.5나 1.6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리고 얘는 지금 리플렉트만 따로 봐서 그렇지 이렇게 뷰티 패스라고 하죠. 완본체에서는 더욱더 티가 안 난다. 단 이렇게 리프렉션, 투명한 경우에는 이 굴절이 심각하게 바뀌기 때문에 자, 1.5죠? 1.6이죠. 이렇게
투명한 거, 렌즈, 와터, 밀크 뭐 이런 아이들은 좀 명확하게 IUR 값을 넣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알베도 레인지를 적정하게 잘 쓰셔야 된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텍스처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지죠.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텍스처예요. 자, 베이스 컬러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적정한 알베도 레인지인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코로나 렌더러에서는 알베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UI가 있어요. 알베도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은 쪽이 0.85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점점 빨간색으로 경고등이 뜨고요. 이제 0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는 0.04로 합시다. 다크한 부위가 0.04보다 떨어지게 되면 점점 파란색으로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알베도 레인지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BR의 어떤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렌더러 입장에서도 여기 잘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GI 렌더러는 빛이 와서 부딪히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방출되게 되는데, 알베도 레인지가 완전 생 화이트야. 그러면 흡수가 안 되고 그냥 100%빵 하고 그냥 또 튕겨 나가겠죠. 그리고 그것이 벽에 부딪히고 또 튕기고 또 튕기고 또 튕기고 또 튕기고 또 튕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빛 에너지가 다 소멸할 때까지 GI 엔진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빵 맞고 어느 정도 좀 흡수가 되고 좀 약화돼서 와야 되는데 그냥 센 게 또 생으로 갖다 빡 바닥을 이렇게 때려버리면 노이즈도 더 많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알베도 레인지로 세팅하는 것이 물리적 기준에도 부합하지만 렌더링 최적화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세 번째 미학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빡 맞고 굉장히 고 알베도 빡 하고 빡 이렇게 사방에서 굉장히 센 빛이 사방에서 들어오면은 렌더링 이미지가 플랫 평면적으로 나와요. 컨트라스트가 떨어지고 임팩트가 없는 그림이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적정 알베도 레인지로 렌더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IPR 엘레먼트 알비도,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다? 여기 텍스처가 너무나 허옇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러프니스와 알베도가 연동이 돼요. 보는 입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0이 돼 볼게요. 그럼 빨간색이 확 줄었죠. 굉장히 거칠면 빨간색이 많이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자, 블랙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블랙으로 쓰면 안 되지만, 러프니스가 1일 때랑 0일 때랑 이 밝은 하이라이트들이 이렇게 조금씩 뭉개지면서 전체적인 이 밝기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러프니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알베도도 약간 좀 올라간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있어요. 자, 베이스 컬러 다시 넣고, 그래서 알비도 측정하기 이전에, 자, 무슨 얘기냐? 리플렉트의 러프니스를 적정한 수치로 내가 원하는 정도 한 0.1 정도로만 쓸래. 대리석이니까 한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일단 요거를 고정을 해 두시고 알베도를 조정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알비도로 가서, 자, 요 빨간 부위를 없애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거는 뭐냐? 요 앞에 있는 레벨 값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레벨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사용된 컬러 또는 텍스처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자, 자기 자신에게 2를 곱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살살 내려보도록 할게요. Alt키 누르고 요거 드래그 하시면 미세하게 조금씩 내려갑니다. 자, 이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빨간색이 점점점 알비도의 빨간색이 없어지고 있죠. 여기에서 빨간색이 딱 사라지는 수치 뭐 0 얼마야? 0.916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1로 해볼게요. 1일 때와 0.9로 할게요. 입력하기 편하게. 0.9일 때 이 볼륨감이 살짝 달라요. 1일 때는
이 옆에도 좀 약간 플랫해. 어둡지가 않아서. 근데 0.9 하시게 되면은 약간 더 이렇게 음영이 생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렌더링도 빠르고 미학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또는 요거 말고 또 좀 번잡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코로나 전용 컬러 코렉트 노드를 여기다 중간에다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EI 알비도로 바꾸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커브 이네이블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걸 활성화하시고 에디터를 열도록 할게요. 좀 크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가 있죠. Y는 AX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인풋 값이고 요거는 아웃풋 값입니다. 자, 0의 인풋 값은 0으로 나가는 거고요. 가장 밝은 1은 1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내려서 여기다가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기울기가 변했어요. 요거 전체 10칸 중에 9이죠. 9. 자, 그러면 이거 아까 나온 숫자랑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레벨값 1이 기본인데 0.9로 바꿨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거랑 똑같아요. 곱하기 이렇게 0.9. 우리 Y는 AX 그래프에서 그 A가 뭐 1이냐 2냐 할 때마다 2가 되면 이제 이게 이렇게 기울기 값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해줄 수 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특징이 뭐냐? 밝은 부위의 변화폭이 더 크고 어두운 부위의 변화폭은 작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자, 이 아이의 레벨 값을 조정하는 것은 밝은 부위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어두운 부위의 알비도도 좀 조정하고 싶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정은 이걸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노드까지 쓰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여기서 레벨값 0.9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네, 폴리헤븐이라는 사이트고 무료 재질 HDRI 주는 곳입니다. 자,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써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ARM 텍스처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어디다 쓰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다운로드 받으실 때 주의하실 게 이제 블렌더로 되어져 있는데 집으로 가셔가지고 필요한 것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R이 가장 퀄리티가 좋지만 용량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좋은 건 PNG, 가장 퀄리티가 나쁜 건 JPG입니다. 원하시는 걸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노멀 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맥스 기반이니까 다이렉트 X 버전을 쓰시면 되고요.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GL, 오픈GL 버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두 개 다 받으실 필요 없고, 자, 요거는 렌더러에서 또 컨버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받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다이렉트 X 버전을 쓴다 해서 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ARM 또는 ORM 텍스처가 여기 좀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이 텍스처 자체를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뭐 누락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IPR 구동 중이고요.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아이 코로나 비트맵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압축을 미리 풀어놨고요. 일단은 AO. 자, 먼저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디퓨즈라고 되어져 있는데 디퓨즈, 알베도, 베이스 컬러 다 같은 용도인데, 자, 요 아이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오버라이드 1로 불러오셔야 돼요. 요거는 색상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D감마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나머지는 물적인 데이터, 정보 파일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D감마 돼서 데이터가 변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외워두세요. 자, 요거는 그냥 불러오지만 나머지는 오버라이드 1로 불러온다. 요렇게. 아이고,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되고, Vray 유저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Vray 비트맵 같은 경우에 그냥 불러오면 알아서 이 오버라이드 1이나 뭐 이런 게 자동으로 되지만 코로나는 아직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료 스크립트를 씁니다. 자,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저 이제 유료 스크립트 쓰고 방금 전에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것처럼 불러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멀티플라이로 곱해줄 거예요. 컴포지트 쓰시거나 아니면 코로나 전용 코로나 믹스를 쓰시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베이스, 탑, 뭐 어디에 연결하고 이게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멀티플라이로 곱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베이스 컬러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 불러와 볼게요. 이 유료 스크립트는 드랍트 슬레이트라는 아이로 이 여러 개를 한 번에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 메탈, 또 뭐 불러오지? 드래그 하면서 저는 단축키 Alt키를 눌러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얘가 다 오버라이드 1로 컨버팅 돼서 들어오는 유료 스크립트입니다. 여기 없는 경우 이제 일일이 하나씩 불러오면서 오버라이드 1로 해주셔야겠죠. 자, 러프니스는 어디다가 러프니스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간혹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나 이 러프니스, 나 Vray 골수 유저 글루시니스 쓰다가 이게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 그러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걸 옵션에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드밴스드 옵션 가가지고 러프니스가 아니라 글로시니스로 바꾸셔서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러프니스잖아요. 러프니스 뒤집은 게 글로시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된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뭐냐, 디스플레이스먼트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디스플레이스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튀어나오는 정도는 여기 숫자가 있어요. 5 하면 5만큼 나오고 1이면 1만큼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뭐냐, 메탈이네요. 메탈.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넌메탈이냐 메탈이냐 어떤 걸로 해야 되냐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자, 이거를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메탈리스 어디 갔니? 아우, 눈 안 보여. 어씨,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할까? 인스턴스 여기 있었네요. 자, 밝은 부위는 점점점 메탈로 처리가 되고 어두운 부위는 점점점 비금속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 네가 아까 금속이거나 비금속 이렇게 단 두 개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그레이도 있네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금속의 피막이 산화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비금속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연산할 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 요게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 코로나가 굉장히 좋은 게 이제 못 건드리게 이게 비활성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노멀 맵. 노멀 맵은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코로나 전용 코로나 노멀 맵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시고 범프 맵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돼요. 범프가 어딨냐, 베이스 범프.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포토샵에서 ARM 텍스처를 열었고요. 거기 올라와 있는 것들도 좀 오류가 좀 많아서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PNG 포맷을 가져왔어요. JPG 같은 경우에 좀 화질이 열화가 돼가지고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자, ARM 말 그대로 앰비언트 어클루전, 러프니스, 메탈리스의 약자고요. 그 각각의 엘레먼트들을 이 채널별로 넣어놓은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레드 채널에는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앰비언트 어클루전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채널은 뭐냐, 러프니스예요. 러프니스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건가? 자, 이렇게 똑같아요. 한 군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M은 뭐냐, 메탈리스인데 이 사람이 이거 만들다가 빼먹었나봐. 블루로 갔는데 없어.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블루에다가 넣어줄게요. 좀
무료라 잘못 만들어진 것도 있네. 자, 이렇게 하시면 RGB 채널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죠. 원래 이제 이게 누락되어져 있었죠. 예, 보랏빛. 그래서 자, 이 아이를 제가 별도로 JPG로 따로 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맥스에서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재질을 다시 분리해 놨고요. ARM JPG.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러오실 때 오버라이드 1로 하셔야 됩니다. 오버라이드 1로 하면 이렇게 약간 좀 밝게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레드 채널만 좀 뽑아내야 되겠죠. 레드가 뭐냐? 앰비언트 어클루전이죠. 컬러 코렉션, 자, 맵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레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지우고. 자, 러프니스는 레드가 아니라 그린 해주시면은 이제 러프니스랑 똑같죠. 네, 지워주시고, 자, 여기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러프니스의 연결. 요거는 블루. 별거 아닙니다. 블루. 자, 요거랑 이제 똑같죠. 메탈리스 어디갔지? 아씨. 네,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건 뭐냐? 디스플레이스먼트 빼먹었네.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딨지? 네, 이렇게. 자, 하나에서 세 개를 빼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특히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처 비디오 카드의 메모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에다가 다 넣어 놓으면은 메모리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M 또는 뭐 ORM 텍스처를 사용하기도 하고, 맥스에서 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뭐 굳이 뭐 빵빵한 데스크탑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뭐 뻘짓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옵션 좀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딥5나 이런 경우에는 IOR이 없어요. 내가 IOR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시 가져올게요. 자, IOR 수치 대신에 스페큘러라는 옵션이 있는데, IOR과 스페큘러는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제 그 딥5나 이전 강좌에서 IOR 1.5를 스페큘러 0.5로 컨버팅하는 수학적 공식에 대해서 써냈는데 안 보실 것 같으니까, IOR 1.5는 스페큘러 0.5랑 같은 얘기다. 그래서 딥5나 아니면 언리얼 쓰시는 분들은 IOR이 아니라 그거죠. 그래서 이걸 좀 바꿔서 쓰실 수도 있다. 어드밴스 옵션 가시게 되면은 IOR이 아니라 디즈니 스페큘러 이렇게 바꾸시면 IOR 1.5에 상응하는 0.5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 막 오르락 내리락 막 하시면 안 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0.5 그냥 놓고 쓰시면 돼요. 굳이 이거 가지고 막 만지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러프니스 텍스처의 퀄리티를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거 이렇게 뽑을 때마다 이게 계속 바꿔야 되냐? 여기 뭐 나는 글로시니스가 좋고 나는 이게 IOR이 안 좋고 뭐 이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세팅을 기본적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렌더 셋업 들어가셔가지고요. 시스템 가셔서 시스템 세팅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나는 글로시니스 바야. 글로시니스로 하고, 나는 뭐 디즈니 스페큘러 0.5 이빠야, 그럼 이걸 쓰셔도 되고, 저는 뭐 IOR 빠니까 이렇게 하셔서 OK 해주시면은 다음부터 불러오는 아이들은 글로시니스로 나오게 됩니다. 뭐 난 IOR 좋아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